연남 친구들 안녕. EBS 2023학년도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5강 범죄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지문 해설 영상입니다. 주제는요, 범죄의 성립 요건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요, 많이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정리할 것도 잘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차근차근 지문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면 문제도 쉽게 풀릴 겁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할게요. 1문단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 어떠한 행위가 범죄일까 아닐까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 요건을 따져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범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의 성립 요건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형법상으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 행위가 구성 요건 해당성, 자, 어떤 것들이 성립 요건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구성 요건의 해당성, 두 번째가 위법성, 세 번째가 유책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모두 갖추어야 범죄가 성립된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구성 요건이란, 자, 1번 체크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1번. 자, 구성 요건이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를 기술한 것인데, 법상으로 봤을 때 금지되는 행위, 요구되는 행위를 우리가 구성 요건이라고 본다는 거죠. 특정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그 행위는 구성 요건 해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폭행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 형법에서 폭행죄를 규정한다는 거죠.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는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위법성 가보겠습니다. 자, 위법성은 법질서에 위배되는 성질로서 특정 행위가 객관적인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건 나쁜 짓이야 하는 것은 위법성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정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공동사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동사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자, 그 다음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앞에서 말했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나쁜 짓이다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보는 것,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세 번째 유책성 가볼게요. 자, 유책성은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비난 가능성은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자, 예시 볼까요? 예를 들어서 행위자가 너무 어리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가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행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유책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린 사람이나 심신미약, 심신상실의 상태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똑바른 행위를 할 것이다.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대로 된 행위를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유책성이 없기 때문에 어리거나 심신상실 상태의 사람들은 범죄다고 판단하기 힘들겠네요. 이 세 가지 성질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앞에서 모두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했죠.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자, 1문단에서는요,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2문단으로 가볼게요. 이런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가 다 해당되었는데 위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언제인지 볼게요. 위법하지 않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든 맹견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주거 침입이죠? 근데 주거 침입죄로 처벌되지 않는데요. 이유는요, 이 행위는 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위난이 닥쳤기 때문에 이런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거를 침입했다. 이것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이러한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긴급 피난이라고 한다.
자, 이처럼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지만 예외적으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 즉 부정할 수 있게 해주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위법성 조각 사유로는 방금 봤던 긴급 피난과 함께 정당 방위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는 첫 번째 긴급 피난, 두 번째는 정당 방위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산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행위를 바로 정당 방위라고 한다. 하지만 침해에 대한 방위가 모두 정당 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정당 방위로 보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당 방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자, 이번에는요,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정당 방위가 있고 그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당 방위 상황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당 방위 상황이 무엇인지 볼게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자기도 되고요, 타인도 됩니다.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를 말하면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이를 객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 방위의 상황을 객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본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타인이 흉기로 누군가를 가격하려는 상황은 현재 부당한 침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마음이 바뀌어서 흉기를 버리고 돌아가는 상황은 이제는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다. 자, 왜냐하면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정당 방위가 되려면 현재 정당 방위의 상황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방위를 하는 행위자가 방위 행위를 실현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방위 행위라는 것에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의사요. 자, 이러한 방위 행위자의 인식과 의사를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한다. 정당 방위 상황은 객관적 정당화 요소고요. 내가 방위를 하겠다는 의사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갑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을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폭행을 했대요. 눈빛 때문에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을이 갑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갑이 을의 눈빛이 이상하다고 느낀 이유가 있네요. 이 갑을 때리기 위해서 다가왔다는 거죠. 이 경우 정당 방위 상황은 맞아요. 왜냐하면 을이 갑을 해치기 위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갑의 행위가 그 상황을 인지하고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이 을이 자신을 해친다라고 생각하고 방어를 했다면 정당 방위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가 모르고 오로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렸다. 이것은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방위 행위는 주먹을 막는 것과 같이 방어를 해야만 하는 보호 방위와, 자, 주먹을 막는 것과 같이 방어만 하는 보호방위. 자, 그 다음 적극적인 반격, 같이 때리는 겁니다. 형태로 행해지는 공격방위로 나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자신이나 타인을 지키기 위해 방위 행위를 행한다는 방위 행위자의 명확한 인식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막는 것이야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정당 방위가 성립될 수 있는 세 번째 요건은 행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법률에서 방위 행위가 사회 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을 상당성이라고 하는데, 자, 상당한 정도를 지켜라 하는 게 상당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방위 행위의 상당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위의, 자, 첫 번째 필요성과 두 번째 요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또 필수성과 요구성을 고려하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방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당성의 정도 중에 필요성 어떤 건지 볼게요. 자,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위 행위가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적합한 수단을 쓴 것이어야 하고, 여러 수단 중에 방위자가 선택한 수단이 침해자에게 최소한 손실을 입히는 수단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필요성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요구성은요, 방위 행위가 법 질서 전체의 입장에서 요구 및 허용되어야 된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방어 행위가
우리가 법질서에서 봤을 때 이 정도 괜찮네 요구,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회윤리적으로 제한된 행위는 요구성이 없으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한된 정도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삼았다면 이것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시 보겠습니다. 자, 어린아이나 심실상실자처럼 법률적으로 아까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 우리가 3번에서 유책성이 없는 자였죠. 유책성이 없으면 범죄의 성립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자가 자신을 침해하려고 할 때는 가능한 어떻게 해야 된다? 피난을 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방어행위 정도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불가피한 경우 방어행위 해야 되고 최대한 피하라는 뜻이겠죠. 왜요? 범죄가 성립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요. 정당방위 상황에서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한 것이라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를 과잉방위라고 한다. 어느 정도를 지켜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신을 공격하려는 상대를 다치지 않게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심하게 다치게 했다면 이것은 바로 과잉방위입니다. 즉 과잉방위는 방위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로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과잉방위라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앞에서 봤던 적합한 수단과 최소한의 손실을 지키지 않은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과잉방위는 정당방위가 그래서 아니므로 죄가 성립되지만 과잉방위를 한 사람은 죄를 성립한다는 거죠. 하지만 밤중에 일어났거나 또는 불안스러운 상태에서의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과잉방위를 하더라도 밤중에 일어났거나, 밤중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은 시간대죠. 그리고 그 상태가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는다, 봐준다는 뜻입니다. 한편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도 침해가 없고 타인에게도 침해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침해가 있다고 믿는 방위 행위를 한 경우를 오상방위라고 한다. 아무도 자기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근데 혼자 해를 끼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걸 오상방위라고 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침해 상황이 있다고 오해하고 저지른 행위인 것이다. 현재성이 없는 상황이죠. 자, 이는 행위자의 착오로 인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가 아니지만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임을 모르고 행했기 때문에 과실임을 잠작해서 형을 감경받거나 정당방위는 아니라서 죄가 있어요. 하지만 형을 감경해 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오해가 있었으니까요.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이해함으로써 부당한 침해 상황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지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1번,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면 유체성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된다. 정답 1번이죠, 여러분. 뭐라고 했죠? 세 가지 해당성, 위법성, 유체성 모두 갖추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답 1번. 자, 문제 너무 쉬우니까요. 2, 3, 4, 5번은 직접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가볼게요. 윗글을 읽고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한 이유를 측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생긴 걸까요? 1번. 위법하지만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생기는 거죠. 1번은 틀린 설명이네요. 2번, 범죄와 위법의 차이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니죠, 여러분. 정확히 이것은 관련이 없는 겁니다. 3번, 적합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든 행위자들이 행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거는 위법성이 아니라 유책성에 관한 내용이죠, 여러분. 틀렸네요. 4번, 자, 여러 법령 중 무엇을 적용하여 처벌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힘든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타인에 대한 폭력 같은 것은 이
너무 명확한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것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지문이겠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죠. 형법에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지만 객관적인 법 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기 힘든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가볼게요. 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기역은 과잉방위, 니은은 오상방위입니다. 자, 1번 과잉방위는 공격방위이고 정당방위는 보호방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정당방위에서도 공격방위와 보호방위 둘 다 포함이 되죠.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 니은 오상방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이 부당한 침해를 받는다고 오해하고 저지른 방해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음에도 그것을 믿고 방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 맞는 말이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3번 기역과 니은은 방해행위자의 행위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이거는 기역에만 해당하는 설명이죠. 2번 기역에는 니은과 달리 행위자에게 방위 행위를 실현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자, 이거는 기역과 니은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3번 니은은 기역과 달리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이나 심리 상태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도 기역도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정답 2번이네요. 마지막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밤중에 침입한 도둑을 집주인이 폭행해서 심하게 다친 사건 알지? 그 사건을 보고 방위의 필요성과 요구성에 대해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 그럼 1번 볼까요? 정당 방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필요성과 요구성은 상당성을 따져볼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1번 맞는 말이네요. 자, B 보겠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도둑이 집주인을 위협하다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봤어. 돌아가는 상황이죠. 자, 그때 하지만 집주인이 처한 상황에서 침해의 현재성이 없다고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자, 그래서 현재성을 보는 것이니까 이거는 객관적 정당화 요소를 따져보는 상황이죠. 2번 보시면요. B 학생은 정당방해 요건 중에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을 드러낸다. 틀렸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C 볼게요. 도둑의 상태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 만약 도둑이 심신상실자이고, 자, 심신상실자이다. 요구성을 봐야겠네요. 집주인이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자, 심신상실자는 무조건 피난이 먼저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피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폭행했다면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3번 요구성을 고려해서 정당방위를 판단한다. 맞는 말이겠네요. 자, D와 E 함께 보겠습니다. 판결을 보니 집주인이 맨손으로 도둑을 다치지 않게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무기를 사용해서 다치게 하였기 때문에 집주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대요. 판결이 이렇게 났네요. 이렇게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만약 너무 엄격하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과연 이게 적절한 수단일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할까봐 제대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필요성을 얼마만큼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학생 2는요. 하지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충분히 방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돼 버려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성을 엄격하게 두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네요. 4번 학생 D와 E는 방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나타낸다. 맞는 말이고요. 5번 법원은 집주인이 사용한 수단이 침해자에게 최소한의 손실을 입히는 수단이 아니었다. 맨손도 괜찮은데 무기를 사용했다. 그래서 위법하다.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맞는 말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쉽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5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안녕!